이번 영상에는 3장 3절 여러 개의 한정자를 포함하는 명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개의 한정자라는 것은 전칭 한정자, 존재 한정자 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명제죠. 그러니까 한 명제 안에서 두 가지 한정자를 다 포함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떤 한정자가 먼저 나오고 어떤 다른 한정자가 뒤쪽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 명제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일단 논리적 동치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어떤 x라는 집합에 어떤 임의의 x라는 원소 하나를 정한다면, 그죠? 하나 정한다면, 하나를 뽑는다면 그런 의미죠. x 안에는 많은 원소들이 있을 텐데, 그 x에 있는 원소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하나 뽑아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y라는 집합에 원소 하나, y라는 스몰 y라는 원소 하나가 존재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P라는 이런 명제,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X도 Y도 어떤 변수인데 X와 Y와 표현된 어떤 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요런 방정식이든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Y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요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면 이 뒷부분에 존재 한정자부터 괄호를 묶어주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x가 예를 들어 x1으로 하나 정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정해졌다. 그러면 그 x1에 대해서 y1이 하나, y라는 집합 안에 y1이 존재해서 요 방정식 또는 요 식을 만족하는 거고요. 또 x가 만약에 x2라고 한다면 그 x2에 대해서 y2라는 게 또 하나 존재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고 또 그런 식으로 또 x가 x3을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하면 y는 y3이라는 게 하나 또 존재해서 또 요 식을 만족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x라는 집합 안에 원소 x를 임의로 하나 선택해서 나에게 하나 던져줍니다. 자, 이런 x가 있어 라고 던져주면 그러면 나는 y를 찾으면 됩니다. 적당한 y를 찾아가지고 요 식을 참으로 하는 또 요 명제를 참으로 하는 적당한 y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x1을 상대방이 던지면 나는 y1을 찾아서 보여주면 되고 x2를 상대방이 던지면 나는 y2를 찾아서 보여주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요게 이제 전칭 존재 명제가 되겠죠. 앞에 저희가 1장에서 잠깐 간단히 소개했었죠. 전칭 존재 명제라는 거고요. 반면 존재 전칭 명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 문장하고 두 번째 본 문장의 차이점은 요 존재 한정자가 앞에 나오고 전칭 한정자가 뒤에 나왔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치만 바뀌었거든요. 이게 존재 전칭 명제고요. 자, 요 명제를 한번 이해를 해보죠. x라는 집합 안에 x라는 원소 하나가 존재하는데 무엇을 만족하냐면 y, 임의의 y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서치대 뒷부분을 괄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괄호. 그럼 요거는 어떤 x라는 집합 안에 x라는 원소 하나가 존재해서 y1에 대해서도 요식을 만족하고 y2에 대해서도 요식을 만족하고 y3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하고 그러니까 모든 y에 대해서 요식을 다 만족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서치댓을 생략해서 그냥 x라는 집합 안에 x가 하나 존재해서 콤마 모든 y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의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만큼 괄호를 쳐서 이렇게 괄호를 쳐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 중괄호를 표시를 안 해주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위치를 보고 앞부분에 전칭 한정자가 나오는지 앞부분에 존재 한정자가 먼저 나오는지를 봐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요 의미 다시 한번 보면 상대방이 이제 y의 원소를 임의로 하나씩 선택해서 나에게 던져주면, 네, 그러면 나는 x 하나만 찾아주면 됩니다. 하나만. 요식을 만족하는 하나만 찾아주면 됩니다. 좀 다르죠? 그죠? 위에서는 상대방이 던져주는 x1에 대해서 나는 y1을 찾고 x2를 던져주면 y2를 찾지만 이 존재 전칭 명제는 예, 상대방이 계속 다른 원소를 던져줄 때마다 나는 하나의 원소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하나의 원소로. 네. 그래서 y1, y2, y3에 대해서 이런 명제를 만족하는 x1 하나만 찾으면 끝입니다. 예, 일당백인 거죠. 그래서 요 예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문장. 예, 모든 사람 x에 대해서 임의의 사람 x에 대해서 예, 한 사람 y라는 사람이 존재해서 예, 뭐가 만족하냐면 그 x라는 사람은 y를 사랑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일장 영상에서도 뭐 파티 부부 모임 파티가 있는데 x1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y1이라는 사람을 사랑을 하고 x2라는 사람이 있으면 y2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xn을 찾든 간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yn이 요 파티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이죠. 그죠? 이게 바로 전칭 존재 명제고요. 이번엔 존재 전칭 명제를 보면 이런 거죠. 이제 y라는 한 사람이 존재해서 예, 모든 x라는 모든 사람이 y라는 한 사람이 존재해서 그 여타 x라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x1, x2, x3, xn 요 모든 사람이 그런 x가 y를 다 사랑하는 거죠. 전부 다. 모든 x가 y를 사랑합니다. 예, 연예인이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 y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각각 한 사람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각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 전칭 명제고 이 경우는 전칭 존재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차이점. 자, 그럼 예제 3.3.5를 보겠습니다. 요렇게 쓰여진 문장을 형식적 기호로, 수학적 기호로 쓰라라고 되어 있네요. 의미를 읽어보면 There is a smallest positive integer. 그러니까 최소의 양의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죠. positive integer, 자연수죠. 예,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써보면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는 유일하죠. 그죠? 유일하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연예인 한 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존재 전칭 명제 방식을 쓰고요. 여기 어떤 연예인 한 명, 그러니까 정수가 양의 정수 하나가 존재해서 또는 이제 콤마로 하고 존재해서 그 여타 모든 자연수보다 같거나 작은 m이 존재하는 거죠. 이 모든 n보다 같거나 작은 m이 그러니까 결국 m이 예, 여타의 모든 자연수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얘기는 얘가 예, 최소의 자연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 전칭 명제로 써볼 수 있고요. 다음 예제 3.6은 네, there is a no smallest positive real number죠. 그러니까 실수축에 어떤 실수 하나를 예, 딱 선택을 하던 간에 요 x라는 실수보다 예, 반드시 원쪽에 있는 어떤 입실론이라는 더 작은 실수가 항상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x를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그러면 난 더 왼쪽에 여기 x 선택할래 라고 그러면 그래? 나는 입실론은 그럼 그 왼쪽에 있는 입실론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택하는 x1을 선택하면 나는 입실론 1 선택하고 상대방이 2를 선택하면 나는 입실론 2를 왼쪽에 선택해 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택할 때마다 내가 그것보다 더 작은 실수를 제시해 주면 되니까, 자, 이런 경우는 위에서 본 것처럼, 네, 짝이 하나하나 있는 거죠. 상대방이 X1을 제시하면 나는 Y1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전칭 존재 명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칭 존재 명제니까 전칭 기호 먼저 쓰고 상대방이 제시해주는 X 임의의 X를 하나 제시하는 거죠. 그죠? 아, 여기는 포지티브네요. 예, 양의 실수네요. 양의 실수. 예, 여기는 쭉 와서 0이 여기 있으면 아무튼 상대방이 아무리 0에 가까운 양의 실수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 양의 실수와 0 사이의 실수 하나 선택하시잖아요.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양의 실수, 임의의 양의 실수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나는 그것과 0과 X 사이에 X와 0 사이에 다른 실수, 입실론이란 실수 하나를 제시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서치돼. 네. 상대방이 양의 실수 하나 제시하면 나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0보다 크고 그 상대방이 제시한 실수보다 작은 그 실수 하나를 존재한다라고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점점 나는 양의 실수 0이 아닌 양의 실수를 찾으려 해도 끝없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실수 중에서는 최소값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예제 3.7인데 요거는 이제 극한이죠. 수열의 극한인데 이거를 전칭 존재 명제로 해석하기 위해서 정의를 합니다. 또는 미적분학에서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도 하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n이라는 커다란 자연수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실론이 상대방이 양수 입실론 여기서는 작은 입실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0에 가까운 양수지만 0에 가까운 굉장히 작은 입실론 상대방이 던져줬을 때 나는 큰 자연수 n이 있어라고 대응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진 그 자연수 n보다 더 큰 자연수 n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스몰 더 큰 자연수 n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스몰 n이 있다고 한다면 이 an 굉장히 큰 이 스몰 n은 이 굉장히 큰 자연수보다 더 큰 자연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항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번째 항입니다. 100만 번째, 1억 번째 항이고요. 예, 그 수열의 항과 L이라는 어떤 실수 사이의 거리죠. 절대값이면. 거리가 앞에서 얘기한 아주 작은 양수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실수축에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A1이라는 수열의 값이 첫 번째 항이 그런 거고 A2라는 값이 여기 있고 A3라는 값이 여기 있고 쭉 가다 보면 A에 100만 번째가 있죠. 그 100만 번째를 굉장히 큰 번째 항 A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몰 n이 이 n보다 더 큰 n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A 스몰 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와 그 옆에 여기 L이라는 실수가 있는데 요 사이에 둘이 거리가 요 사이에 요 거리죠. 거리가 입실론보다 어떤 양수 입실론보다 더 작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양수가 임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0.000000000000001이라고 하면 사실 이 거리가 AN과 L 사이에 AN과 L 사이 거리가 0.00000000001보다 더 작아야 되잖아요.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죠. 근데 임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것보다 더 작은 0.0000000이 수백만 개 있고 0.00001이면 진짜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의 거의 0에 가까운 입실론을 제시하더라도 AN과 L 사이 거리가 그 작은 실수보다도 더 작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AN이 L에 접근해 버리는 거잖아요. 극한으로. 그래서 극한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열의 극한. 이게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이렇게 프랑스 수학자 코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나중에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다양한 극한, 미분도 극한으로 정의되죠. 그죠? 적분도, 이런 기본적인 극한의 정의를 가지고 시작해서 또 발전된 그런 요런, 전칭 존재명제를 써서 정의를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저희가 입실론 델타 논법 있잖아요. 그죠? 함수의 정의에서는 입실론 델타를 쓰지만 수열의 극한의 정의는 입실론 n 논법이라고 씁니다. 요거를 입실론 n 논법, 수열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입실론 델타 논법인데 거의 유사합니다. 둘 다 전칭 존재 명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극한을 정의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전칭 존재 명제, 존재 전칭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전칭 한정자를 부정하면 존재 한정자가 되고 존재 한정자를 부정하면 전칭 한정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자, 전칭 존재 명제죠. 전칭 기호, 전제 기호, such that 명제 이런 식의 전칭, 여기가 전칭 존재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가 어떤 하나의 x가 존재해서가 되고요. y가 존재한다. 존재 한정자는 전칭 기호가 됩니다. 모든 y에 대해서. 그리고 이 뒤에 명제는 부정해주게 되는 거죠. 쉽죠? 그리고 이번에는 존재 전칭 명제는 존재 기호는 존재 한정자는 전칭 한정자, 전칭은 존재 한정자, 그리고 명제는 부정. 별거 없습니다. 요렇게 명제를 다중 한정자 명제를 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은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한정자를 서로 위치를 바꾸어서 또 다른 명제를 만들어 보라라는 거죠. A번에 따라 하면 전칭 한정자 대신에 존재 한정자 대신에 전칭 한정자를 써서 이렇게 명제를 바꿔보다. 이게 이제 A번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어느 쪽이 참인지, 원래 명제가 참인지, 이렇게 바꾼 명제가 참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 명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임의의 어떤 실수 하나를 고르면 또 다른 실수 y가 있다는 거를 보일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임의의 실수보다 큰 y가 찾을 수 있다. y가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죠? 어떤 실수가 오든 간에 그 x보다 큰 y가 요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x보다 큰 y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모든 실수 하나 상대방이 주면 그것보다 항상 더 큰 실수는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참입니다. true. 그럼 요거를 한번 바꾼 걸 해보죠. 어떤 실수 하나가 존재한답니다. 고정된 실수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게 고정된 실수 x가 하나 존재해서 어떤 모든 실수 y를 다 가져와도 고정된 실수보다 그 실수가 다 크답니다. 그러한 x가 있나요? 없죠? y가 만약에 0이라 그러면 나는 x를 예를 들어 굉장히 작은 실수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의 100승 이러면 엄청나게 작은 음수죠. 굉장히 음수죠. 작은 수죠. 근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실수 입장에서는 작은 실수 중에 하나지만 y를 x에다가 1만 더 빼면 이거 x보다 작잖아요. 예, 아무리 고정된 작은 실수를 잡으려고 시도해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작은 실수는 항상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보다 더 작은 그런 실수, 고정된 실수는 없다는 거죠. 계속 작은 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존재 전치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그죠? 자,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많다. 네. 어떤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자, 요거를 형식적 기호로, 자, 모든 사람을 한번 X라고 해보죠. 사람, X를 사람이라 해보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임의의 사람을 고르면 어떤 사람보다는 항상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한 사람 골라서 그 사람보다 나이가 작은 Y라는 젊은 사람 하나 골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X의 나이가 Y의 나이보다, 예, 크다. 뭐 이런 거 고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 지금 막 태어난 사람은 뱃속에 있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다 가져와도 그 사람보다 최소한, 예,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은 어디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 기호로 써봤고요. 23번 한번 해보죠. somebody, 누군가는 older than everyone,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어떤 X라는 사람이, 예,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있나요? 예. 지구상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한 사람, 죽지 않았으나 현재 최고령자를 한 명 찾을 수 있죠. 그 사람은 있습니다. 찾기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수소문하면 찾을 수가 있겠죠. 존재한다는 거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보다 다음으로 나이 많은 사람 또 항상 있죠. 예, 그래서 얘는 참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수열의 극한의 수렴 정의를 부정해보라. 저희가 수열의 극한의 수렴 정의를, 예, 예제 3.7에 봤습니다. 예,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이 l로 수렴한다의 수렴 정의는 전칭 존재명인대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큰 자연수 n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큰 자연수 n보다 더 큰, 예, 스몰 n에 대해서 엄청 커지면이죠. 그 번째 항의 수열 항과 L이라는 실수, 여기 L이죠. L이라는 실수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더 작아진다. 이러면 사실 이 수열이 점점 극한이 L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요거를 부정해보죠. 위에는 부정하라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래의 정의를 부정하면 어떤 양의 입실론이 존재해서 임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친구죠. 이게 P면 Q다를 부정하니까 이게 P, 요거를 부정하면 P이고 not Q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P고, 자, 그 자연수보다 큰 스몰 n, m에도 불구하고 Q를 부정하는 거니까 am-l이 크게 되는, 네, 이게 바로 극한의 수렴 정의를 부정한 거죠. 그죠? 예,